네,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 첫 번째 북콘서트입니다. 어디서도 북콘서트,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서울책보고 개관 이래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분들을 모시고 서울책보고 북콘서트와 강연을 진행해 왔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면서 2020년과 2021년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완화가 됐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국리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정말 설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좀 더 크게 아직도 좀 수줍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소수의 인원과 함께 가족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회사를 끝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시간 기다렸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소중한 인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뜻깊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 2022년에 북콘서트의 문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창작 북앤아트 협회장이자 특히 헌책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헌책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전파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윤아 대표님을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첫 강연을 시작하게 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달에 했는데 저 역시 확진이 되는 바람에 강연이 한 달 미뤄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더 많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 MZ세대에 직장인 MZ세대의 91% 이상이 N장르를 꿈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많은데 MZ세대들 N장르의 대표주자 오늘 강연을 맡은 한국창작 북앤아트 협회장 이윤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종이에요, 종이. 여기가 지금 책방이잖아요. 책은 종이로 만들지요. 그래서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보면 전시가 돼 있어요. 작품이 전부 다 헌책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들이에요. 예,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헌책의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아서 오늘 강의도 종이로 잡았고요. 제목은 종이,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거창한데요. 실은 좀 내용이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제가 딱딱한 부분을 좀 스킵하고요. 오늘 원래 예정에 없었던 공지에 안 나갔던 체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 그 헌책을 가지고 수제종이를 만들 거예요. 요즘에 수제종이 굉장히 핫하지요. 원데이 클래스 한번 하려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수제종이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제가 강의를 그래서 조금 얕게 하고요. 얕게 하고 빨리 진행을 하고 수제종이를 만들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걸 만들어 가실 거냐면요. 얘는 제가 어젯밤에 만들어 온 거예요. 장미꽃잎 넣어서 만든 헌책으로 만든 거예요. 헌책으로 해서 만든 거. 얘는 색깔은 울금으로 됐어요. 울금 몸에 좋은 거. 그렇다고 드시면 안 돼요. 울금으로 이거 했는데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얼른 강의 조금 진행하고 체험으로 넘어갈게요. 종이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제가 또 강의하는 게 제가 지금 올해로 강의만 해서 한 20년 넘게 강의를 했거든요. 20대 때부터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혼자 하는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N장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지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할 때도 이렇게 주고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막 하는 것보다 좀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종이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파피루스. 좀 책 좀 읽으셨군요. 네. 네. A4 용지. 네, 맞아요.
A4 용지 또. 네. 종이접기. 네, 중요해요. 지금 페이퍼 아트. 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과 전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종이, 예. 그리고, 종이하면 일단, 뭐, 종이접기나 A4 용지. A4 용지가 현재 A4 용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체륜이 종이를 만들고 2000년이 걸렸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종이하면 무엇이, 종이는 그러면 왜 필요했을까요? 이걸 그냥 뭐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던지시면 돼요. 네, 왜 필요했을까요? 무언가를 기록하기. 그렇죠. 책 좀 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욕망이고 기록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거죠. 나의 흔적을 어떻게든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종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종이가 없을 때는 동굴이나 벽, 바위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문자로 흔적을 남겼어요. 기록을 남겼지요. 문자 역시 이렇게 진흙판이나 점토판에 남겼어요. 기록을 남겼습니다. 흔적을 남겼어요. 사대 문명이 발생한 곳에 역시 그리고 요즘에 현대 지금 알파벳의 기원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알파벳 이렇게 다들 기록을 남겼어요. 종이 발명 이전의 기록들, 아까 파피루스 말씀하셨죠. 파피루스, 맞아요. 파피루스 생각나요. 파피루스 하면 막 연상되는 것들이 있지요. 막 이집트 생각나고, 막 그거 하고, 뭐, 이 피라미드 생각나면서 왕 생각나고, 막 이런 것들. 네. 자, 파피루스. 제가 파피루스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게 파피루스예요. 얘가 2m에서 4m 정도 자란대요. 그래서 얘 지금, 이 줄기의 껍질을 벗기고 얘가 좀 더 커지겠죠. 껍질을 벗기고 다 이렇게 얇게 잘라서 가로 세로 종횡으로 놔서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파피루스. 별거 아닌데 혹시 궁금할까 봐 제가. 그리고 파피루스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기록을 남겼던 뭐 사자에서는 유명하죠. 죽간, 책이, 이제 책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책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렇게 엮었잖아요. 종이가 생기기 전에도 이렇게 엮었는데, 죽간이나 목간이나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또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종이가 나왔겠죠. 이따 가실 때 제가 집에 가서, 목간까지는 아니지만, 목간의 흉내를 낸, 약간 막대책, 서로 엮어서 할 수 있는, 말 수 있는 키트를 드릴 테니까 끝날 때 가시기 전에 하나씩 받아가셔요. 네. 막 풀지요. 네, 각볼 문자. 제가 너무 죄송해서. 네, 각볼 문자. 이게 다 지금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지겹게 외웠던 것들. 그래서 그냥, 용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발명과 종이가 어떻게 발명됐고 어떻게 전래가 됐는지 종이는 하면 이제 누가 발명한지는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체륜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근데 체륜이 발명을 했는데요. 종이가 발명되고 나서 중국에서 후한 때 발명이 됐는데 얘가 중동으로 넘어가는데 5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데도 한 300~400년 걸렸어요. 일본 가는데 500년 걸렸어요. 유럽까지, 서까지 1000년 걸렸어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웃 나라에 전파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를 만든다는 건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아무한테나 노출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웃 나라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고요. 종이가 서구에 전해지는 그 계기가 탈라스 전투예요. 탈라스 전투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구려 장수 고선지 장군이 갔는데 백전백승 항상 이겼던 이 장군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합니다. 패하면서 종이 재지술이 이제 넘어가요.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게 왜냐하면 포로 중에 전쟁 그 중국의 포로 중에 재지술을 알고 있는 포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넘어갑니다. 한지는 우리 한지 아시죠? 당나무하고 한지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한지는 그냥 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지 굉장히 우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종이에요.
종이, 아까 체륜 했지요. 체륜이 종이를 발명을 했는데요. 체륜이 발명하기 전에 종이가 없었냐? 그러진 않았어요. 종이의 형태의 것들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체륜이 이제 그동안의 그런 형태의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조금 더 좋은 형태의 종이로 이제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체륜이 만든 종이를 체우지라고 합니다. 종이는 체우지에서 이렇게 쭉 전래가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동양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종이를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뭐 쓰고 있었어요. 중동도. 그러면 서양에서는 뭐라고 썼을까? 그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서양에는 아직까지. 그래서 서양에서는 양피지를 썼어요. 양피지, 양 가죽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제 석회 처리하고 또 건조해서 그냥 하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표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썼습니다. 중세는 수도원을 빼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생활만 봐도 굉장히 또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수도원에 스크립토리움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 이거는 뭐냐면 필사,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필사 막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필사하는 사람인데 필사는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보고 베끼는 거예요. 베껴서 쓰는 이런 필경사들이 따로 필사본 제작을 위해서 사용한 전용 공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양피지로 만든 책이 얼마나 비쌌냐면요. 당시에 집 한두 채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의 상징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가능한 한 여기에 화려하고 뭐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책이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뭐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양피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평민들과는 다르다는 이런 차별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동서양이 모두 이때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체계, 네모난 이렇게 책이 아니었고요. 전부 다 두루마리 형태였어요. 두루마리는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아까 봤던 거 다시 보려고 하면 또 다시 쭉 펼쳐가지고 다시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루마리 형태였는데 이것까지를 체계라고는 안 했고요. 코덱스 형태가 발견이 돼요. 코덱스 형태가 뭐냐면 저렇게 지금 책을 네모나게 해서 실로 꼬맨 거죠. 꼬매서 요즘처럼 이렇게 책을 넘겨서 그래서 내가 보다가 아까 다시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넘겨서 이걸 코덱스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책의 기원을 이 코덱스 책으로 봅니다. 코덱스 형태의 책을 책의 기원으로 보고요. 사실 이제 책의 기원이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그 출판하고 인쇄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오늘 너무 무겁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책의 기원은 코덱스 북이다. 거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종이로 만든 작품들을 좀 볼게요. 이렇게 사진만 쫙 놓은 것은 말씀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직관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좀 많이 넣었어요. 종이로 만드는 작품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든 것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다른 작가들이 그러니까 우리 해외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한 칼 한 칼이에요. 정말 한 칼 한 칼 칼로 다 커팅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거 하다 보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페이퍼 커팅 작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요 커팅 작업을 하면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서 가능한 한 페이퍼 커팅 작업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여기는 인정해줘야 돼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도 꽃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기도 지금 보면은 꽃병에 꽃을 꽂아놨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고요. 작품을 넘어서 저기도 지금 한 칼 한 칼이죠. 날개 한 칼 한 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못하면 날개 막 꺾어지고 그러겠죠.
저기는 지금 뒤에 전등 LED 해가지고 생활에 쓸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었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골판지를 가지고 하자는, 그래서 골판지로 만든 것들이고요. 저도 이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걸 했냐면요. 지금 이 골판지, 이 책상, 이게 과연 튼튼할까? 근데 정말 튼튼해요. 네, 튼튼합니다. 의자 앉아도 안 무너지고요. 침대로 만드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작업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종이를 이제 정말 저게 커요. 저는 작으니까 저보다 훨씬 크겠죠. 큰 종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킨텍스 그때 설치했었던 건데, 이런 대형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여기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는 서대문 구청장님들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요, 좀 약간 퍼블릭 아트를 조금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어요. 공공미술 내지는 공공작업들, 이런 것들에 제가 또 공동체 작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러니까 시작은 저희가 세팅을 하고 하지만 마지막 만들어지는 작품은 여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모두 함께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작품을 저는 함께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종이가 두꺼우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이런 건 좀 보셨죠? 여기가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작업들이에요. 여기는 더불어 마을이고 막 이런데, 아이들이 저렇게 했는데 저기는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작업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다문화 시민들이 만든 건데요. 사실 지금 똑같은 더불어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나오는 결과물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재밌고.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이제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거는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그쪽에 러시아 쪽에 오신 다문화 시민들이 시민 가정이 만든 건데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줬는데 다 집에서 또 가져와가지고 이게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가져와서 자기가 꿈꾸는 집을 다 꾸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의미는 뭐냐면, 사실 다 이렇게 꾸미고 정성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으니까 가지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어 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작은 기부라고 생각하고, 이거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두고 가는, 일단 그런 의미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의외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또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헌책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작년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넣었던 오너먼트들이에요. 헌책에 관심을 갖게 가진 건 언제냐면요, 제 아이가 5살, 큰아이가 지금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책을 하루에 한 질씩 읽어대요. 그림책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질이면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막 이러거든요. 이게 하루에 한 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옆집 가서 좀 빌려오라고 그러고, 그랬는데도 감당이 안 돼서 청계천을 찾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때 책이 500원, 1000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책을 정말 잔뜩, 그 500원, 1000원짜리를 50만 원, 100만 원씩 사와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버티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제 보잖아요. 근데 건지는 책들이 있어요. 와, 이건 진짜 내가 오늘 50만 원 다 줘도 이 책 하나면 정말 끝이야.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헌책방에서 찾는 진짜 즐거움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깨끗이 닦아가지고 정말로 너무 진짜 다 필요 없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책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데, 그 청계천에 이렇게 다니면, 그때는 이제 복개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지금 다 복개가 돼서 깔끔하게 됐는데 그때는 안 그랬었어요. 책방 앞에 막 책 쌓아놓고 막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아저씨들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책을 막 내려놓는데 막 묶음으로 내려놓는데 이제 거기에 궁금한 책이 몇 개 있어서 아저씨 이건 얼마예요? 그랬더니 안 판대요. 이게 그러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헌책방에다가 키로로 파는 거죠.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어. 제목도 상관없어. 그냥 키로로. 그래서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좀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헌책이 또 이런 취급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요즘에 또 책 어찌됐든 이제 맞춤법도 바뀌고 뭐 하면 책이 또 낡아지면 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아젠다가 환경, 생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책들이 다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또 너무 아까운 걸 떠나서 이제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결국은 그게 종이잖아요. 종이로 만드는 거니까 그럼 종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헌책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종이는 정말로 굉장히 좋은 디자인 페이퍼가 돼요. 그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 작가들이 그리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림들이 있는 그림책 같은 경우 디자인 페이퍼가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까지 가능한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다 저희 만든 그런 네,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는 제게 아니고요. 네. 다른 데서 좀 다운. 얘는 그냥 헌책 업사이클은 아니고 책 아까 코덱스북 하다가 이제 바인딩 나와서 그냥 사진만 좀 제가 몇 개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편안하고 이런 것만 찾는 사람들이 또 이제 일단 편하니까 있는데요.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조금 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저희가 이 여러 기후 온난화 이런 부분들을 결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이후로도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인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과제이지 않을까 숙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강의는 마칠까 해요. 왜냐하면 저 활동을 하려고 제가 좀 스피디하게 했습니다. 재미없다니요. 저희가 좀 토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페이퍼 아트가 이렇게 아름답고 좀 마지막에 전 처음에 조금 제가 저는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이런 것도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학교 때 많이 봤잖아요. 전 책을 덜 읽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건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귀하게 들었는데요. 페이퍼 아트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요즘 케이크도 수제 케이크들 많이 사잖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수제 케이크 보는 것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 위에 올려도 참 예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저 코엑스에서 저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도 전시도 보면서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는 한국창작북앤아트협회를 이끌고 계신데 사실 이런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이 협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협회는요, 일단 협회라고 이름 지어진 것들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예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가티 협회로 시작을 했어요. 부가티 협회로 주변에 너무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모여서 부가티 협회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책과 연결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융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가트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이게 저희의 영역을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앤아트, 책과 예술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앤아트 협회로 명칭을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는 책을 매개로 하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같이 하는 게 재미없는 거 싫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재밌어야 되니까 뭔가 재미있는 활동들, 체험을 좀 많이 하고요. 체험도 하고 함께 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콘서트만 기대를 했었는데요. 저런 체험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는 게 정말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한 체험을 하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의 모든 페이퍼 아트를 다루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퍼 아트, 저도 살짝 맛을 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페이퍼 아트 진짜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아까 엔잡러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은요 조금 이제 나이를 먹어서 하루에 이제 매일 잠을 자요. 매일 이제 빨리 자면 한 12시 정도에 자고요. 늦게 이제 작업을 하고 하다 보면 한 3시부터 5시 그 정도에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9시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처음에 이제 부가트라는 거를 시작을 했을 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작을 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 종이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잠도 안 잤어요. 저는 진짜 일주일에 어떤 날은 일주일에 3일은 안 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일주일 동안 총 잔 시간이 뭐 13시간밖에 안 돼요. 7일 동안. 근데도 지치지 않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10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예요. 뭐 아까 종이접기 말씀하셨죠. 종이접기가 또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 종이 뭐 학접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종이접기 속에는 과학이 들어있고요. 수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사에서 뭐 우주 관계된 뭐를 만들었는데 그게 종이접기의 원리를 활용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에도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종이로 하다 보면 얘는 특별히 막 그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다양한 것들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종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이제 가져와서 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힘들고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 제가 좋아하는 종이들을 꺼내서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이 종이들이 어떤 걸 이제 스크랩부킹 할 때 쓰는 그런 디자인 페이퍼가 되기도 하는데 그냥 제 지인은 자기는 통장 보면 이 통장 볼 때 자기의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종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그냥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 개인적이었지만 저는 예술적인 그런 센스가 없어도 다가갈 수 있어요? 가능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제 부가트라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럼 내가 재미는 있는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영역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접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교육과 접목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영역으로 뽑을 수가 있네요. 네네. 부가토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처음에 저희가 부가토로 시작했지만 확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부가트의 기법들이 이제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요즘에는 리플렛도 예전에는 그냥 2번, 3번 접어가지고 딱 하는 그런 리플렛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관공서 리플렛이 그렇지 않아요. 다들 뭐 다른 형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부가트의 기법들과 스트랩부킹의 기법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지금 세워놓은 설치물들 있잖아요. 그거 역시 터널북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설치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책과 연결되니까 당연히 그림책, 뭐 공연 연결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좀 예술적인 뭐 센스가 없어도 네네. 예, 없어도 저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양질 전환의 법칙 아시죠? 양질 전환, 그러니까 양이 처음에는 이렇게 전문가처럼 그러지 않았지만 수많은 양이 모이다 보면 이게 질로 변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미있고 좋아하니까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모든 양들이 질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를 보고. 감사합니다. 참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페이퍼 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배운 후에 또 아까 프로 엔장로도 있고 또 제2의 제3의 직업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뭐 취업이나 또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좀 전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제가 했던 게 다 결국은 이제
상업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술이 즐겁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생활이 궁핍하거나 힘들면 그것 역시 지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치지 않으려면 그래도 뭔가 나를 좀 뭐 어쨌든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해왔던 길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도 많이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강의는 굉장히 많이 해요. 강의도 많이 하고요. 관공서에서 이렇게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에서 뭔가 이 굿즈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통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이걸 하려면. 그래서 많은 돈을 내고 했는데 요즘에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나 뭐 이런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에서 무료 제로비만 내면 되는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데서 들으셔도 되고요. 뭐 저희 협회에 문을 두드리셔도 되고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색하면 요즘에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잘 갈리죠? 네, 생각보다 잘 갈리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은 장미꽃잎하고요 로즈마리만 가져왔어요. 지금 두 군데는 로즈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할까요? 뭐 하나 해볼까요? 넣을까요 말까요? 그냥 심심하니까 넣을게요. 두 개는 제가 지금 넣은 거는 장미꽃잎이에요. 로즈마리 넣었으니까 여기는 장미꽃잎을 넣을게요. 네, 그 전에 이 색상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를 색을 조금 염색을 할게요. 붉은, 지금 파란색 입고 있는 붉은 가루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염색 색소는 정말 조금만 넣어도 진해요. 그래서 얘는 조심해야 돼요. 붉은색은 팍 넣지 말고요. 색소는 진짜 조금씩. 염색을 먼저 하고요. 집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품들을 저어주셔야 돼요. 저어서 이렇게 잘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지금 쟤네들도 다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하시는 분들 다 얘를 잘 저어주시고요. 아까 쟤는 떠봐서 어느 정도 두께인지 아는데 두꺼운 걸 원하시나요? 얇은 걸 원하시나요? 자, 제가 이따가 갈 때 저거 어제 만든 거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뜰 때는요, 얘요 지금 이렇게 뭐지 패여 있는 부분이 바닥으로 가요. 바닥으로 가고 얘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저은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끝. 쓰면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을 한 거지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건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각자 원하는 컬러로 저희가 시간이 좀 되면 저 충분히 재료는 있으니까 뭐 하나씩 하셔도 되고 이름 쓰시 그래가지고요. 일단 색상을 고르셨죠? 자, 제가 밑에 이제 판 놓고요. 신문을 깔았어요. 종이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신문하고 집에 있는 수건이나 천 같은 거 하고 제가 이건 이제 저희 청소포거든요. 청소포를 가지고 얘 한 장을 깔아요. 위에다가 깔고 그리고 얘를 뜰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바닥이 노란색이라서 안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여러분이 이름 쓴 그거를 뒤에 두 장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두 장을 올린 다음에 각자 쓰고 이름 써줬잖아요. 그걸 이제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이거 눌러서 물기 뺄 거거든요. 그리고 책에다 넣어서 가져가면